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것이냐, 그런 어떤 사소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갈등은 뭐였냐면 홍길동이 그 서자라는 신분에 어긋나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홍길동에게는, 즉 신분을 나누어서 사회를 유지하는 이 부당한 사회제도가 있는 이 사회에서는 홍길동이가 죽어야만 되는 사유였던 것입니다. 홍길동이 죽어야만 했던 이 명분은 아버지한테 호부호영을 허락받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유가, 그 명분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죠. 그렇죠? 따라서 아버지가 호부호영을 허락하고 행복하면서 홍길동이가 떠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만적인 타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기만적인 타협을 마치 홍길동이가 뭔가를 쟁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 제도상으로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과연 그렇다면 홍길동이가 집을 떠나서 국내에서 정부 군사들과 갈등을 벌이는 그 장면에서는 정말로 홍길동이가 정의로운 사람이었는가? 활빈당 활동을 통해서 홍길동이가 이루고자 했던 바는 무엇인가? 한번 따져볼 만합니다. 소설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빈민구제, 그렇죠? 탐관오리를 물리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러했을까요?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홍길동이 이런저런 활빈당 활동 끝에 나중에 조선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임금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인사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녀는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이옵니다. 그때 이제 홍길동에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병조판서 이제 직위를 줬거든요. 임금이 놀라 불었다. 네가 깊은 밤에 어찌 왔느냐? 길동이 대답해 가로되,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했으나 제가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문으로는 홍문관이나 예문관 벼슬길이 막혀 있고 무로는 선전관 벼슬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사방을 멋대로 떠돌아다니면서 관청에 폐를 끼치고 조정에 죄를 지었던 것이온데, 이는 전하로 하여금 아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신의 소원을 풀어주옵시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 가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만수무강 하십시오 하고 공중으로 올라가 나는 듯이 가거늘 임금이 그 재주를 못내 칭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홍길동의 활빈당 활동이 매우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홍길동의 활빈당 활동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탐관오리를 쓸어 없애고 보다 더 민중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제도가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홍길동은 무엇으로 만족했죠? 자기에게 병조판서 벼슬이 내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벼슬을 내려준 임금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이제는 떠나는 것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의적 활동에 박수를 보내었던 많은 민중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와 비슷한 얘기가 현대의 소설에서도 나옵니다. 얼마 전에 타계하신 이청준 선생님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는 나환자들이 사는 소록도에 정의로운 병원장이 부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 정의로운 병원장은 이 소록도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벌입니다. 하지만 한센병 환자들이 반대합니다. 저항에 부딪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도 한센병 환자들이 그 섬을 탈출하겠답시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사히 나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자 어느 날 그 한센병 환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와서 말을 합니다. 이 천국은 당신을 위한 것, 당신의 명예를 위한 것, 당신의 통상을 세우기 위한 것. 따라서 이 천국도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논리에 따라서 그 섬을 배 타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배 타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홍길동전도 비슷한 면모를 띱니다. 활빈당 활동의 궁극적인 지향이
부당한 사회제도의 개혁에 있었는지, 아니면 홍길동의 명예에 있었는지, 홍길동이 저항했던 것이 정말로 부당한 사회제도였는지, 아니면 능력 있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어떤 반항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실은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 자체가 홍길동전의 고전으로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가 정의롭다는 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평가해야 되는지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홍길동은 이제 국내에서의 활동을 접고 어디로까지 나가죠? 국외로 나아갑니다. 이상국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홍길동이 율도국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상국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홍길동이 그러한 그 율도국을 공격하고 이상국가를 만들려는 그 발상 자체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정의로운 것이었을까요? 홍길동이 쳐들어갔던 율도국은 소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국백과가 풍성하고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근데 홍길동은 거기에다 대고 의병장 홍길동이 너희를 공격하나니 쓸데없는 저항하지 말고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 경문을 띄웠습니다. 처음에 그러자 그 율도국을 지키고 있는 첫 번째 장수가 홍길동하고 홍길동의 군대랑 싸워서 격렬하게 싸우다가 죽고 맙니다. 그러자 율도국 왕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항복을 하고 맙니다. 홍길동은 율도국에서 불의를 타파한다고 그랬고 거기에다가 정의를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의가 실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건 우리의 관심사는 아직은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현재에는 존재하지도 않을 정의를 위해서 홍길동은 불의를 저지른 것이죠. 그렇죠? 최소한 율도국 백성들에게, 임금에게 홍길동은 어떤 존재였죠? 불의한 침략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홍길동에 의해서 평화롭던 나라는 풍지박산이 되었고 홍길동이라는 침략자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가 죽었습니다. 정당한 통치 질서가 훼손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홍길동의 침략을 묵인한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쿠데타들은 다 용서되어야 돼요. 그러겠죠? 언젠가 있을 정의를 위해서 지금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또 더 나아가 봅시다. 홍길동이 그렇다면 율도국을 얼마만큼 잘 다스렸는지 한번 또 따져봅시다. 홍길동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동의 결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삼자 이녀를 낳으니 장자와 차자는 백시 소생이고 삼자와 차녀는 조씨 소생이었다. 장자 현으로 세자를 봉하고 그 나머지는 다 군으로 봉하였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0년에 갑자기 병이 들어 별세하니 나이 72세였다. 왕비도 이어 죽으니 선릉에 안장한 후 세자가 즉위하여 대대로 이으면서 태평스럽게 살아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홍길동이 최소한 부인을 몇 명 두었다는 것? 2명 두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장자 현은 태자가 되어서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렇죠? 조씨 소생이었던가요? 두 번째 부인은 정식 왕비가 아니겠죠? 그렇죠? 정식 왕비가 아닌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구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왕비에게서 낳은 왕자들은 대군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후궁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군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군이지, 실은 뭐라고요? 서자입니다. 그렇죠? 임금의 서자니까 대접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기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인생, 그것도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간 여염의 서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홍길동 갈등의 최초의 출발, 그 진지했던 불면의 밤을 이루었던 갈등의 시초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서자 홍길동이었죠. 하지만 그 이상국이라고 일컬을 율도국에서 홍길동은 다시 누구를 낳았죠? 서자를 낳았습니다. 홍길동 개인의 욕심, 개인의 능력은 마음껏 달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자 홍길동은 또 서자를